매일 다양한 주제로 넓고 깊은 경제적 시각을 전해드립니다. 월요일 이 시간은요, 친마스터 김장열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본부장님, 오늘 코스피 지수가 좀 시원하게 2,700선을 회복했으면 참 좋았으려만 월요일 오늘 양대 지수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아래 공포로 뒤덮였던 장세가 지난주부터 조금씩 회복 국면에 접어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난주 어떤 이슈들이 회복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아무래도 지표들이 좀 좋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네, CPI, PPI, 그다음에 소매 판매가 3타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그 전주하고 완전히 다르게 많이 올랐는데 일단 뭐 나스닥, S&P가 주간 단위로 한 4%, 5% 올랐고 한국 주식도 코스피 기준으로는 4%, 코스닥은 좀 못 미쳤습니다만 3%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면을 세웠다라고 보는데 반도체는 여전히 7월 16일 날 고점 대비로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요. 아직은. 네. 필방 같은 경우도 필라델피아 반도체인데 지난주에 무려 10%나 올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16일 날 고점 대비로는 11% 빠진 상태이고요. 한국도 지금 전체적인 장도 한 6% 빠져 있는 상태인데 하이닉스라든지 기타 장비주는 많이 빠진 상태죠. 그래서 아쉬운데 오늘 첫 스타트는 좀 눈치 보기가 있는 이유가 이번 주 후반, 중반 이후에 FOMC 회의록이랄까, 그 다음에 파월의 연설,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선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미국에서는 하나,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계속 주가 올라간다. 네. 긍정적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월마트 실적이 잘 나왔는데 월마트는 이게 큰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가이던스를 잘 높이지 않는데 이번에 과감하게 가이던스를 높였어요. 이거는 소매 판매가 괜찮다는 거기 때문에 살아나고 있다. 그렇죠. 네. 경기 침체 소매 판매 데이터하고 더불어서 월마트의 실적 가이던스 상향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이 정도 스타트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마트의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되고 있는 점, 그리고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거는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벌써 시간이 8월 중순입니다. 9월 FOMC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9월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좀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고 지금 뭐 25bp냐 50bp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성 금리 인하로 연착륙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인하 시나리오 어떻게 보세요? 네, 있죠. 네. 일단 그 보험성 금리 인하면은 엄청나게 내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9월, 11월, 12월 세 번 있지 않습니까? 베이비 스텝 25bp로 25bp. 탁탁탁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근데 과거에 이런 사람이 몇 번 있었어요. 뭐 저도 들어오기 전이니까 뭐 1995년도 그 이전에 한 두 번 있었고 가장 최근에 2019년에도 베이비 스텝으로 가고 경기 침체 둔화는 살짝 오는 듯 하다 말았어요.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는 게 뭐에서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100 넘으면 긍정인데 이게 경기 침체 왔을 때 98, 9 정도로 마무리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과거 세 번에. 이게 이제 베이비 스텝에 의한 경기 연착륙을 하는 경우인데 지금도 우리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100 이상입니다. 102, 3인데 금리 인하를 이게 25, 20bp 하더라도 이 정도만 하더라도 경기가 뭐 98, 97 이렇게 밑으로 안 내려가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좀 생기는 것 같고요. 이것이 8월 23일 날 파월의 연설을 통해서 확인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저도 역시 기본 가정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스피를 한 2,790 정도까지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거는 경기 침체 없이 연착륙, 금리 인하, 연말까지 세 번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나리오에서 금리 인하를 4번 이상으로 되는 이른바 그 한 100bp 이상 되고 그럼 빅컷이 한번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제발 된다면은 주식시장에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를 많이 하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만 주도주가 되는 이제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주식이 잘 못 갈 수 있는 것이 금리 인하를 많이 하고 빨리 하는 게 긍정적이지 않은 시나리오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2,700 도달하기 어렵고요. 금리 인하를 적당히 베이비 스텝으로 가는 것이 2,800으로 향해서 다시 한번 기운을 내는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혹시라도 금리 인하를 2번밖에 안 한다. 그럼 오히려 약간 실망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그럴 때는 경기를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이 있는 대형주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는 2,800을 안착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금리가 4번이 아니고 오히려 2번이 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격하게 금리 인하 시나리오보다는 연내 25bp를 한 3번 정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본부장님은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지난주 반도체주는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는 어떻게 흘러갈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상승 흐름을 잘 가져갈 수 있을까요? 반도체주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단기적으로 보시는군요. 네. 그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마이크론 주식하고의 흐름이 하이닉스의 주가를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주 단기적으로는. 왜냐하면 이번 주에는 특별히 반도체에 대해서 뉴스가 나올 것이 크게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는 사실은 긍정적이었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예요. 지난주에 주가가 올라갔냐면은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나 올랐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에서 11% 빠진 상태인데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가 지난주에는 상승률이 똑같았습니다. 플러스 16%. 네, 많이 올라갔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이닉스가 D램 여기서 HBM 말고요. 일반 D램 DDR5인데 이 가격을 15에서 20% 정도 인상할 것으로 그것을 우리 그 커스터머들한테 통보했다. 이런 외신발 보도가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목요일인가 마이크론 주가가 6% 오른 가장 큰 기여를 했거든요. 이게 긍정적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리포트 중에서 자꾸 HBM이 공급 초과될 것 같냐 이런 데 걱정들을 하는데 네. 그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HBM은 이상 무다. 공급 초과는 얘기하는 거 너무 시기상조다. 왜 그러냐? 하이닉스 말고 부족해서 삼성전자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삼성전자가 콜이 아직 안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캐파를 실제 가동하는 가동률하고는 괴리가 있다는 거고 그걸 감안했을 때 당분간은 공급 초과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D램 가격 상승, 인상에 대한 보도하고 HBM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에 대한 어떤 이런 그 리포트가 나오는 것이 지난주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줬는데 네. 이번 주는 특히 뭐 아주 특별한 뉴스가 나올 건 사실은 없거든요. 따라서 약간의 눈치 작전이 하루 이틀 또는 길게는 이번 주 내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럴 때 많이 빠질 때는 저점 매수라고 말하기 애매하고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못 사는 분들은 약간 조금씩 접근할 수는 있다. 적극적이진 않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번 주는 살짝 관망하면서 지켜보자라고 언급해 주셨고 지난주에 반도체주 관심 있었는데 포트에 못 담았다면 이번 주를 또 공략해 보자라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오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1%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이외에도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종목이 그렇죠. 있습니다. 중요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난주 많이 올랐으니까 네. 소부장이 지난주 막판에 많이 오르긴 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16일 날 고점 대비는 여전히 많이 빠진 상태잖아요. 기준이 되는 게 미국하고 한국도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의 소부장 중에서 추천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난주 14일 전후로 해서 실적이 다 나왔습니다.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괜찮거나 또는 전망이 괜찮다는 리포트가 동반해서 서포트되는 리포트가 나온 게 몇 개 있거든요. 네. 가나다 수로 말씀드리면 STI, 이수페타시스, PSK 홀딩스,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는 특별히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적이 14일 전후로 나온 것이 STI, PSK 있는데 STI하고 이수페타시스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특히 그 STI 같은 경우는 워낙 기대치가 낮아갖고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이수페타시스도 가격을 거의 한 12분기 만에 거의 4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상승을 했거든요. 그 제품의 믹스도 좋고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분위기도 좋습니다. 주가가 둘 다 많이 하락했어요. 근데 이 주식들이 어느 정도까지 회복하느냐가 관건인데 오늘은 조금 밀리는 종목도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STI는 HBM에서 리플로우 장비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으면 연말로 갈수록 모멘텀이 붙을 가능성이 있고요. 단점은 뭐냐면은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많이 의견이 갈립니다. 그래서 전망이 많이 차이가 났다는 것을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 수는 컨센서스가 잡혀 있죠. 컨센서스가 잡혀 있기 때문에 빨리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얘네들은 HBM에 관계없이 네. 구글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그다음에 가속기의 전반적인 흐름이 되면은 이 수가 가장 탄력이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이후로 그래서 한미반도체 이외로서 목표 주가하고의 괴리를 얼마나 빨리 좁혀지는가 이것이 우리나라 전체 장의 분위기를 달래야 할 것 같고요.
PSK 홀딩스는 뭐 실적이 엄청 좋은 건 아닙니다. 원래 상반기는 낮고 하반기에 올라가기 때문에 PSK는 하반기가 기대치를 높여도 된다. 그런 리포트가 나와 있는 게 있죠. 이 회사는 가장 큰 것이 아까 비슷한 리플로우 장비하고 네. 또 하나는 디스컴이라고 좀 이상한데 찌꺼기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반도체 공정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디스컴 장비라는 거하고 두 개가 지금 핵심인데 이런 것들이 3분기, 4분기 구조적으로 올라가면 지금 밸류에이션은 과거 높았을 때 밸류에이션보다는 충분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왔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생기는데 그게 어느 정도 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서 한미 반도체가 기술적으로 무너졌을 때가 14만 5천 원 도달하는 게 또 하나 중요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ST, 이수, PSK가 흐름이 계속 좋다면 시장보다 아웃퍼포한다면 전체적 소비장제가 전체적으로 이끌어가서 힘이 남아있다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여기에서의 아웃퍼포 뭐냐? 삼성 하이닉스보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율이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면은 결국 소부장이 한번 일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번 주에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종목이죠.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이수페타시스까지 투자 전략 자세하게 짚어주셨고요. 지금 실시간 댓글창으로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술님께서 삼성전자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삼성전자를 콕 집어서 좀 전략을 네. 여쭤보셨네요. 일단 경기 침체의 우려가 없어지면요.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7만 원 초반이 경기 침체의 우려가 가장 클 때가 7만 원 초반입니다. 경기 침체가 완전히 없었다. 이렇게 느낌 받으면 8만 원까지가 일단 몫이에요. 그 이상 가려면은 뭐가 나와야 되죠? 엔비디아에서 실적 가이던스가 좋게 나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HBM3E에 대한 콜 통과가 나와야지 8만 원 초반에서 그전에 그전에 그 최고가까지 가는 거거든요. 현재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많이 없었죠. 근데 엔비디아의 그 어떤 가이던스를 좀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1차적으로 단기에 조금 오르는 거, 한 10% 오르는 거에 대한 조정 정도, 단기 기간 조정,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7만 원 중반 이하로 7만 4천 원, 5천 원 간다면 뭔가 다른 나쁜 뉴스가 분명한 게 뚜렷하게 나와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그렇게까지 다시 되돌리기에는 지금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해서 오늘도 김창렬 본부장님 자세하게 투자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